여기서 외계행성이란 것은 지구와 같은 외계행성. 아까 목성의 막 20배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건 이제 눈으로 그 망원경으로 보잖아요. 불분명하지만 그런 거 말고 안 보이는 거. 왜냐하면 지구 같은 거는 제임스 웹의 할아버지가 와서 봐도 안 보여요. 지구 같은 거. 왜냐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은 걸 하면 또 기절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절 안 하시고 잘 계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세 분만 켜서서 세 분만 기절 안 하셔도 제가 잘 모르는군요. 모범생 세 분만 켜신 건지 이제 부주하기로 세 분만 켜신 건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자, 트랜짓. 우리말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우리말로 모른다고 하네. 찾아볼 걸. 아니, 우리말 알았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거네. 트랜짓 메터드. 한마디로 요 오른쪽에 그림이 됐죠? 이제 태양이 이제 색깔을 좀 바꿀까요? 네,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 주위를 이제 돌잖아요. 이렇게 지구 같은 게 돌면 마침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이 엑소플래닛하고 저기 외계에 있는 별들하고 별을 도는 그 행성이 딱 얼라인이 돼요. 엘라인.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딱 볼 때 지구에서 이제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행성이 딱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에서 보면 행성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데 가 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행성이 돈다고 우리가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우리하고 딱 얼라인 된 경우만 보는 거예요. 얼라인 되면 행성이 쪽 왼쪽 그림 보시죠. 행성이 가다가 1, 2, 3 있죠. 1, 2, 3. 네. 1, 2, 3. 1, 2, 3 하다가 행성이 이 태양빛을 가리면 태양빛의 강도가 지구로 오는 강도가 이렇게 좀 낮춰지게 되죠. 요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워지고 별빛이 어느 기간 동안 어두워지나를 보면 태양 이 외계 별에서 외계 행성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고 또 이 질량이 얼마고 그 덴서리가 얼마고 어떤 속도로 돌고 뭐 이런 걸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제 간접적이죠. 그죠?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죠? 또 하나. 그래서 요게 이제 제임스 웹. 이것도 따끈따끈한 줄라이 10에 나온 데이터네요. 네. 7월 11일 데이터입니다. 제임스 웹으로 보세요. 어유. 네. 그죠? 스타라이트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라이트를 쫙 분석을 하면 거기에 planet's atmosphere blocks less of this color. 여기는 planet's atmosphere blocks more of this color. 그래서 그걸 보면 여기에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서의 이제 CO2가 얼만큼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제임스 웹은. 예전에는 이렇게 못했어요. 예전에는 이거 따로 또 이제 그 스펙트럼 따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제임스 웹은 또 같이 이제 하여튼 훨씬 더 좋은 장비 쓰는 거죠.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제 747로 바꿔 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과학자들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radio velocity method.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적색편인데 적색편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도플러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기서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서 쫙 오면 멀리서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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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소리가 어떻게 변해요? 삐요 삐요. 왜냐면 우리한테 그 가까이 오면 우리 그 소리의 파장이 이렇게 응축이 돼가지고 좀 피치가 빨라지고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똑같은 원리가 빛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늘어지면 적색으로 편향이 되고 여기 보면 여기 스타 스펙트럼 있잖아요. 그죠? 스펙트럼. 요 스펙트럼이 이제 왼쪽이 적색이네요. 여기. 그럼 왼쪽으로 편향이 되거나 똑같은 모양인데 왼쪽으로 시프트 되거나 아니면 그 별이 우리를 향해서 오면 청색 편이가 일어나서 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대충. 요 원리를 이용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별이 있어요. 별이 있는데 여기 지구 같은 게 돌아. 자, 우리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태양과 지구와 이 모든 게 서로 도는 거예요. 근데 워낙 태양이 크고 무거우니까 상대적으로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이제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태양과 지구가 크기가 별로 차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돌아요, 서로. 그럼 그게 이제 흔들리니까 이 별들이 이제 흔들려요.
이렇게 돌면서 지구를 향해 올 때는 청색이 변이가 일어나고 청색 편이 돌면서 지구로부터 멀을 때는 적색 편이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하면은 얼마나 이제 별이 흔들리나를 알므로 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무게가 어떻게 되고 크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교적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정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따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뭐 오래된 사진, 이거는 2015년 건데 뭐 나사 뭐 케플러 스콜러 프레임 해가지고 아까 그 은퇴한 그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그동안 수천 개의 이제 행성을 찾아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구다. 여기 보면 케플러 뭐 438b는 이렇게 생겼고 케플러 뭐 186f는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빨리 해보세요. 사진이에요, 그림. 1번, 2번. 1번, 2번. 손가락으로. 사진 1번, 그림 2번. 그림이에요. 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볼 수 있다 1번, 볼 수 없다 2번. 직접 망원경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어떻게 알아요? 이걸로. 대부분 트랜지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행성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못 봐요. 못 봐요. 아시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 뭐 색깔도 있고 막 무늬도 있고 하네. 예? 뻥이에요, 뻥. 상상이에요, 상상. 그냥 그려 넣은 거예요, 재미로. 그래서 이건 굉장히 미스리딩한 거다.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미스리딩한 거. 그림이다. 이런 거. 그림. 이런 거는 진짜 그림. 이런 거 없어요? 네. 요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예요. 뭐예요? 두 개네. 달, 화성. 거기는 맨날 직접 갔으니까. 그죠? 직접 로봇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화성은. 그래서 이런 게 약간은 봐요. 그 외에는 이건 그냥 그림이에요. 100% 그림. 100% 그림.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굉장히 미스리딩이 심한 거죠. 뭐 이런 텍스처 이렇게 뭐 색깔이 다르고 뭐 크기는 뭐 어느 정도 뭐 예측을 하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뭐 색깔이 다르고 뭐 이거는 다 뻥이에요. 이러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제 그 같은 직장 나사에서 직장 다니고 후배가 있는데 옛날 이제 예술을 안 믿었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예술을 믿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5년쯤 전인가 한번 만났어요.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 갔을 때. 그래서 나 이거 창조과학 하는데 뭐 이거 한번 들어볼래 하고 이제 이런 거 보냈는데 요 비슷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좀 세게 얘기했어요. 이거 사기예요, 사기. 이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듣고 시험 받은 거야.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가지고 저 박사님 이건 좀 뭐 이게 없다고요? 이걸 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나사에서 일을 해도 이걸 직접 가서 하는 사람이면 몰라요. 여러분하고 똑같아. 다를 게 없어요. 딱 보고 진짜인 줄 알아 이거. 아니에요. 다 그림이에요. 이걸 사진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나사에서 일하는 연구원인데. 실력 있는 연구원이에요. 실력 있는. 근데 지금 벌써 20년 넘게 일했네. 그 나사에서 그 친구도. 뭐 중견 완전히 시니어죠. 시니어. 그죠? 그러니까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속는 거는. 물론 뭐 속이려고 이제 하는 일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배경은 진화론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식으로 아까 뭐 이런 거 요 두 가지 요 방법 트랜짓 그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말을 안 듣죠? 아이고 다시 그다음에 레이디오 빌라서 요 두 가지 뭐 이런 게 주로 쓰는데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많은 그 외계 행성들을 찾아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엑소플래닛 익스플로레이션 하고 이렇게 구글에 치면 딱 이렇게 나사 웹사이트가 뜹니다. 여기 보면 뭐 디스커버리 얼러트 가지고 새로운 게 또 발견되면 떠요. A rocky super earth in the habitable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적당한 온도를 가진 슈퍼어스는 울스보다 좀 큰 거예요. 우리 지구보다 좀 큰 그 돌덩어리 발견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요. 자, 10월 14일 데이터입니다. 참 제가 엄청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10월 14일 데이트 confirmed 5,000개 넘게 발견됐어요. 네? 플래니터리 시스템 그동안 이제 그 태양계들을 3,880개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5,187개를 찾아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찾아낸 겁니다. 자, 보시면
노란 데이터가 바로 트랜짓 75.4%. 그다음에 파란 데이터가 레이디얼 빌라서리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마이크로 렌징 뭐 이미징인데 이런 건 제가 설명 자체를 오늘 안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 그 Y축 있죠. Y축이 뭐냐면 플래닛 매스예요. 플래닛 매스. 그러니까 플래닛 매스가 1이면 지구예요. 지구. 그다음에 X축은 뭐냐면 orbital이래요. 돼. 동전 주기. 그러니까 Earth Day로 했죠. 그러면 365일이 어디예요? 여기가 100이니까 이게 로그 스케일이니까 한 이 정도 돼요. 365일. 여기도 되고. 그래서 네. 우리 요 빨간 거 있죠. 이게 바로 지구예요. 아이고, 자꾸 잘못 누릅니다. 빨간 게 바로 지구예요. 자, 지구만은 행성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비슷한 데 있는데요? 안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 이 Y축이나 X축이나 둘 다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로 가는 게 아니라 1씩 100천만. 여기서 한 칸당 10배씩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있으면요. 벌써 800배, 막 7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뭐 7배, 8배 차이 나는 거예요. 바로 옆이라도. 그럼 뭐예요? 얘하고 지금 차이가 벌써 10배 차이 나요. 네? 굉장히 작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자꾸 이쪽으로 몰려 있냐? 왜냐하면 그 레이디얼 빌라서리 메서드도 그렇고 이렇게 태양이 있고 그 태양 주위를 지구 같은 게 돌면서 둘 다 흔들리는 거 보려면 이 지구 같은 게 크거나 목성처럼 크거나 아니면 가깝거나 멀면은 안 흔들려요. 가깝고 커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공전 주기가 보세요. 여기는 공전 주기가 1일이야. 1일이 뭐예요? 거의 지옥보다 더 뜨거워. 예?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위를 1일 만에 어떻게 돌아요? 예? 지금 수성이 77이잖아요. 77일인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공전 주기가 작아서 그 별에 바짝 붙어 있는 애들이 주로 발견된 거고, 그다음에 이 위쪽으로 뭐예요? 크기. 지구의 10배, 지구의 100배, 지구의 1000배. 좀 심하잖아요. 여기는 지구의 10,000배네. 지구의 10,000배. 이런 거는 쉽게 찾죠. 네. 왜냐면 워낙 크니까 얘나 별이나 비슷비슷해. 서로 같이 돌면은. 아까 그럼 레이디얼 빌라서리 방법으로 찾기가 아주 좋죠. 이 방법으로도. 아이고, 자꾸 잘못 나오죠. 이 방법으로도. 별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는 이만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죠? 네? 확 어두워질 테니까 별빛이 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클수록 좋고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가깝고 큰 것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가깝지요. 가깝고 또 크고. 그러니까 지구는 굉장히 찾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지구 같은 게 발견됐다? 없어요. 지구 좀 근처에 있는 게 이제 한 개, 두 개인데 여러분 비슷한 게 조금 있죠. 비슷한 게. 네. 근데 벌써 여기만 해도 벌써 지구의 한 7배 더 크고요. 여기만 해도 지구 공전 주기가 100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성처럼 뜨거워요, 여러분. 공전 주기 100일이면 뜨거워서 못 살아요. 저기 대기 온도가 300도, 400도 이래야 돼요. 여기만 해도. 여기만 해도. 그다음에 이렇게 무거우면은 이제 인력이 세가지고 또 지구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하여튼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덜 돼서 못 찾아서 그렇지, 먼 미래에 더 기술이 발달되면 뭐 혹시 알아요, 그죠? 제임스 웹의 할아버지가 나오면 또 이거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찾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 자, 이거 다시 한번 요것만 보고. 요것만 보고. 자, Earth-like worlds는 none known. 그죠? 없어요. 그다음에 요게 이 도표에서 목성을 찍어보라면 이게 목성이에요. 이게 목성. 자, 목성. 여기 보세요. 목성의 100배, 1000배, 만배 크기가 이런 거 발견되기 주로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목성 사이즈예요. 여기 이제 그다음에 여기쯤이 이제 해왕성, 천왕성 사이즈. 그다음에 이제 지구보다 더 작은 것도 있는데 걔네들은 공전 주기가 10일, 1일, 100일도 없어요. 10일에 한 번 돌고 50일에 한 번 돌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뭐 대기 온도가 800도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구 같은 거라는 거 여러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발전한다서 그렇지 혹시 알아? 지금은 못 보지만 우리가 못 본다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냐, 그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지. 그러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자, 우리 지구는 적당하게 뭐 여러분 다 알죠.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면 햇빛이 골고루 비치게 되고 그래요. 근데 기울기가 이거보다 좀만 더 커지잖아요. 1도만 커지면요. 계절 변화가 극심해서 아주 살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기울기가 작아지면 적도는 타고 극지방은 얼어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 지구에 사는 것처럼 할 수가 없고요. 자전. 여러분 그 엑소플래닛의 자전 속도 이런 건 어렵거든요. 아니 찾아내기가. 자전 속도가 10% 늘어지면 빨라지면 10% 늘어지면 낮밤에 기온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지고요. 10% 빨라지면 맨날 허리케인 이한이 와요. 전 지구에. 그다음에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죠. 그죠? 이 자석이 하는 일이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살인광선들이 막 오거든요. 에너제틱 펄리클들이 와요. 근데 그거 우리가 맞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뭐 엑스레이 감마레 우리가 이제 치과나 이런 데 가서 어디 엑스레이 찍고 이러잖아요. 그거 이 미국에서 그 처방 굉장히 받기 힘들잖아요. 어쩌다 하잖아요. 왜요? 그 레디에이션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량으로 매일 째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금방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장 없고 뭐 대기가 얕고 그러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린 대기도 있고 굉장히 두꺼운 대기도 있고 거대한 자석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이게 이제 화성이거든요. 화성. 아니다. 어... 이건 태양입니다. 태양. 이게 뭐냐면 이 마을스에 지금 큐리어스라고 이제 이 로봇이 여러 개 돌아다녀요. 요 전 버전이 이제 스피릿 오브 트윈이라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한창 그때 이제 그런 걸 이제 발사하고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 큐리어스리 로버가 하늘을 보면서 촬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태양이고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개기 월식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개기 일식. 근데 화성의 달은 우리의 달처럼 동그랗고 이제 크기가 적당하지 않고 쭈글쭈글해. 그야말로 돌덩이에요, 돌덩이. 그 돌덩이에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화성이거든요. 그 화성에서 우리가 태양을 보면 이래요. 근데 지구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개기일식이 되면 완전히 가려지죠. 왜요? 지구와 다른 태양과 겉보기 크기가 같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 무슨 소리냐면 해는 달보다 400배 정도 크고요. 그다음에 지구에서의 거리도 달까지 거리보다 한 390배 정도. 물론 이제 돌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서 계산에 따라 조금씩 뭐 다르니까 대략. 그러니까 대략 400배, 400배. 거리가 400배고 크기 400배 차이니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도 분수가 있지. 예?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디자인을. 예? 이런 게 다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다르죠. 그래서 원력, 이제 우리 태양력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력과 태양력이 딱 일치하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도리가 없어. 항상 그때 딱. 근데 원력과 태양력이 이제 어긋나기 때문에 옛날에 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니누에서 막 이제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거기 이제 막 왕이 막 회개하고 막 그 전에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컴퓨터로 돌려보면 다 나와요.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 이 자전주기, 공전주기가 다 이제 그 지구의 자전주기 뭐 이거 다 같으면요. 그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정확하게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건데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 징조와 계절과 날을 해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 여러분 물도요. H2O도 거기에 이제 그 산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의 각도가 다르게 돼도 H2O거든요. 그러면 그 물의 성질이 달라요. 그 다른 성질의 물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린 다 죽어요. 못 살아요. 근데 지구는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제 맞게 돼 있고 하여튼 뭐 이건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생명체를 위한 지구의 미세 조정이 돼 있어서 뭐 아까 엑소 플래닛을 찾아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이거를 찾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넘어야 이 지구와 같은 조건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끝도 없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는 정말 특별한 행성이다. 한마디로 자, 마이크는 켜지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사기된다. 이사야 4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지구를 특별하게 지으신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